안녕하세요. 지니언스 기술지원센터 노양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ISMSP 준비와 그리고 대응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그 위험관리 분야에 있어서 정보자산 식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정보자산 식별과 관련해서 지니안 NAC의 주요 특징인 가시성 제공과 관련된 D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교육 슬라이드 자료고요. 어, 오늘 그 교육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기존의 그 버전 4.0를 운영 중이신 고객도 계실 거고 5.0 버전을 운영 중인 고객도 모두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4.0에서는 정보자산 식별과 관련해서 지니안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GPDB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 GPDB에는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식별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노드에 대한 타입과 그리고 플랫폼을 분류하는데 그 로우 데이터로 기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점대에서는 지니안 DPI에서 이어서 지니안 GPDB에 이어서 DPI라는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라는 부분들로 확장되었고요. 기존의 GPDB의 어떤 차이점은 디바이스에 대한 단순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넘어서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컨텍츄얼한 정보들, 디바이스에 대한 실제 서비스에 대한 제공 정보나 제조사에 대한 정보나 혹은 엔드 오브 세일즈나 엔드 오브 라이프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포함해서 디바이스에 어떤 포함하고 있는 혹은 디바이스의 어떤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CV 취약점에 대한 이런 위협 리스크 정보들을 함께 포함해서 단순히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수준을 넘어선 플랫폼에 대한 인텔리전스 부분들을 부각된 부분들 그 가장 큰 특징이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향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의 버전 6, 뭐 지금 지니안 GT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최근에 어떤 공급망 보안에 대한 이슈, 특히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취약점 대응 방안과 맞물려서 S밤을 활용을 해서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니언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 리스트들은 홈페이지나 제품 UI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뭐 잠깐 보자면 홈페이지 제품 UI에 들어가시면 시스템의 업데이트 관리라는 부분에 운영정보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체제 감지 데이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실제 저희가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리스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보시는 이 디바이스에 대한 플랫폼 인텔리전스에 대한 전체 리스트 부분은 저희가 매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십여 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그 누적된 데이터들은 3만여 개가 한 3만 3천여 개가 넘는 형태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DPI 형태로 제공됐던 부분들이 2007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해서 3만여 개에 대한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어떤 기존의 단말 PC들, 어떤 네트워킹 장비들을 떠나서
OT, IoT와 관련된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센서가, 지니어네이션 네트워크 센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DPI 기술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탐지, 플랫폼에 대한 타입과 분류와 탐지 부분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주 추가적으로 DPI 플랫폼에 대해서 릴리즈되는 부분들 역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DPI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진이안 NAC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이안 NAC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NAC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이 노드 정보에 대한 수집 절차와 그리고 플랫폼 탐지 때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플랫폼 부분들을 탐지를 하고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해당 부분은 에이전트의 단말단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물론 네트워크 센서가 아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에이전트에서 설치된 정확한 정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에이전트가 아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센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트워크 센서가 네트워크 상에서 1차적으로 넷바이오스나 엠맵 스캔을 통해서 단말에 대한 오픈 정보, 오픈 포트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 상태에서 거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배너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너에 대한 어떤 그래빙 정보를 바탕을 하고 또한 더불어서 SNMP 컬이나 DHCP에 대한 리퀘스트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드가 수집이 되고 그 다음번에 노드가 이제 노드 정보에 대한 식별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분 그리고 분류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단순히 이제 엠맵을 통한 엠맵 정보나 혹은 어떤 포트 스캔 정보나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을 탐지 어떤 확장하는 부분들이 아닌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배너 그래빙과 그리고 SNMP 그리고 DHCP 리퀘스트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플랫폼 탐지 분류를 하는데 이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정보 자산 식별과 함께 인적 보안 항목 중에 하나인 임시 직원 혹은 이제 외부 용역 직원 등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NAC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약, 사용자 확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음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UI에서 잠깐 보시자면 이제 CWP라는 접속 인증이라는 페이지에 가시면 사용자 동의라는 네, 페이지가 있고 보안 서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상 저희 그 제품 모든 UI 쪽에 저희 그 헬프 메뉴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헬프 메뉴는 저희가 어떤 닥스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WP 기능을 활용한 보안서약 동의받기라고 해서 단말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었을 때 내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보안 약관 부분들을 공지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약에 대해서 동의 여부나 혹은 동의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단말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이 보안 서약에 대한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임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안에 내용에서 보시면 여러 어떤 약관 내용들 그리고 실제 외부 용역 직원이나 임시 직원 분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어떤 정보 부분들을 원하시는 정보 형태로 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UI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이제 외부 방문자 혹은 임시 직원, 외부 영역자가 들어온다라면 1차적으로 사용자 계정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CWP NAC UI에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신청 절차를 받게 될 거고요. 여러 어떤 받고자 하는 정보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저는 미리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사용자 어떤 등록에 대한 현황 부분들을 신청서에 대한 현황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담당자는 앞서 신청했었던 해당 사용자 계정을 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 계정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신청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신청자에게 SMS 알람 부분들을 통해서 노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임시 직원, 어떤 외부 직원 게스트로 인증을 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서약을 받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약을 하기 때문에 앞서 UI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서약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으로서 실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정책에 외부 용역이나 보안 사역사 부분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했었을 때 네트워크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보안 사역과 관련해서 앞서 그 2명 보안 사역 동의했었던 게 2사람이었지만 지금 이제 3사람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로그인했었던 해당 보안 사역 부분들을 통과했다는 부분들을 U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NAC를 이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방안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통제나 아니면 업무용 단말 기기에 대한 보안 혹은 이제 기타 보안 대책에 대해서 NAC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호를 이제 할 수가 있는지 그 증빙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NAC 역시 정보 조직의 기업의 정보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 시스템 즉 감사 대상으로서 NAC가 그리고 NAC를 인증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NAC에서는 그 점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로 해서 UI 등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SP 인증 기준 안내서에 나와 있는 정보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외부 PC든 혹은 업무 PC든 조직에서 정한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해서 단말 기기에 대한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조치하고 또 완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NAC라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특히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단말 기기에 대한 어떤 포스처를 체크하고 단말의 상태나 혹은 단말의 다양한 어트리뷰트 속성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에서 자동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ISMSP 인증 심사를 받는 이유는 기업의 조직의 보안 수준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조직의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험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할 때 보안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진은 통상 위험을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은 분산 또는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은 완화할 것인지 혹은 위험을 그대로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실 거고 실제 이제 결정을 했다라면 현황 파악 수준에서 끝내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어떤 경고나 알람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가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사용자 단말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리미데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차단이라는 이런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불편이나 혹은 사용 제한을 통해서 강제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NAC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은 내부 보안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통제 대책의 강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네 가지에 대한 이런 강도들을 선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ISMSP 심사에 있어서 NAC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의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증 심사를 통상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아마 뭐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아니면 실제 어떤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제약사항 때문에 뭐 네트워크 구성도만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IP 관리 대장 혹은 뭐 방화벽 물세 등을 통해서 확인을 진행합니다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에 인가된 사용자만 정말 접근 통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확인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접근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뭐 결함 사례로는 내부 규정과 달리 뭐 IP나 맥에 대한 어떤 이런 인증 부분들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설치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넷바이오스나 혹은 파일 공유, 텔넷, FTP 등과 같은 뭐 불필요한 혹은 실제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이런 단말기 혹은 네트워킹 장비들에서 이런 안전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결함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자면 뭐 첫 번째는 허가되지 않은 IP 사용 통제입니다. 거의 저희 진얀 NAC를 사용하고 계신 거의 모든 고객사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으로 비인가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탐지되는 IP 혹은 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IP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IP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IP 주소를 부여하기도 하십니다. IP 신청 승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고객사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신청 승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NAC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NAC 자체에서 제공해드리는 신청 시스템을 활용해서 IP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갖추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인가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자에 대한 혹은 비인가 잔말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비인가자에 대한 부분이니 결국은 인가 전에 인증 단계가 요구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아이디 기반이 아닌 어떤 디바이스 단말 기반의 IP-MAC 기반의 IP-MAC 장비 기준의 인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아이디 기반의 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기반의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사 DB에 대한 디렉토리에 대한 연동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어떤 연동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NAC 자체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사의 기존의 인증 스킨 뭐 AD나 혹은 다른 인증 수단이 있다라면 해당 부분들과 인증 연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닥스의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과 관련해서 사용자 인증에 대한 설정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디렉토리, 정보 동기화 부분들이 먼저 요구가 되어질 거고요. 뭐 가장 많이 이용되는 RDBMS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LDAP 혹은 DB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어떤 소규모 기업, SMB 이런 부분들에는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CSV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에 CS를 통해서 동기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구글 G Suite나 아니면은 REST API들을 활용을 해서 계정에 대한 정보와 동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 정보 동기화에 대한 어떤 좀 더 자세한 상세한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또 교육으로 별도의 교육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교육을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 인증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접속 인증 페이지, 시설 페이지를 통한 인증을 하거나 진양 NAC 에이전트 자체 부분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돌피는 앞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사용자 같은 경우에 비인가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잠깐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 기반의 시돌 페이지에서 인증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 에이전트 자체 창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이제 닥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포트 기반의 802.1x 인증 부분들을 함께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선에 대한 혹은 무선에 대한 1x 인증 부분들을 NAC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인증 스킨과의 어떤 연동 부분을 통해서 싱글 사인온 부분들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증 정보를 활용을 해서 NAC에 인증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NAC의 인증 정보를 타사 인증 정보로 활용하거나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대표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도메인 로그온을 통해서 자동 NAC에서 인증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선의 레디우스 어카운트 정보를 통해서 무선 인증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또 NAC의 어떤 단말에 대한 노드에 대한 인증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에이전트에 있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간으로 또 자동 인증을 하거나 다양한 인증 방법들, 싱글 사인온을 위한 인증 방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증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너무 또 범위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따로 이제 논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동기화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이제 교육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인증으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 2차 인증으로 투팩터 인증으로 슬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임시 사용자 방문자에 대한 어떤 인증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REST API를 이용한 또 인증하는 부분들 그리고
AD와 어떤 싱글 사인온 부분들, 이런 기존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영상들도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증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웹야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몇몇 가지 어떤 위젯 탭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오늘 교육을 활용하는 데 만들어뒀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허가되지 않은 IP 사용 통제, IP 관리 현황에 대한 이런 위젯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현재 어떠한 IP 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 통제 현황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 신규 만납 신청한 부분들, 그리고 뭐 1단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등록되고 있는 어떤 장비나 노드 기준으로 해서 현황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현황에서 현재 제어 정책에 대한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처음에 드렸던 외부 용역 사용자들 중에서 보안 서약서를 동의를 하지 않아서 네트워크를 차단되는 케이스나 인증을 하지 않아서 차단되는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비인가 및 단말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통제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트워크 접근 통제와 관련된 어떤 심사 증빙 자료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에 대한 차단입니다. 앞서 1일차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진연 NAC에서는 정보자산 식별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주요한 어떤 특징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식별된 결과물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단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떠한 것이 있고 또 단말에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 NAC는 뭐 특정 네트워킹 장비 혹은 프린터 혹은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나 포트가 감지된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해당 단말에서 그 서비스나 그 포트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그 부분들은 당연히 운영자께서 실제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 운영자께서 판단하시기 위한 그 데이터, 그 정보, 그 현황 부분들을 NAC에서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어떤 서비스 포트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자께서는 판단하에 해당 뭐 네트워킹 장비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나 혹은 불필요한 포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지하지 못한 서비스나 포트가 있다라면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나 서버 담당자에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제거를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NAC에서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서 강제화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UI에서 보시면 앞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센서에서 탐지되고 현재 단말들 중에서 DHCP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단말이 노드가 한 10여 대가 있고 10대가 있고 DNS 서버를 하고 있는 게 5대, FTP 혹은 뭐 메일 서버, SNMP, 텔랩 서버, 웹 서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텔넷이나 FTP 같은 경우에는 중요 어떤 해킹 시 어떤 중간에 어떤 경유 단계로서도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확인이 또 필요해 보실 거고요. 만약에 또 내부에 자체적으로 DHCP 환경 구성으로 운영되고 계신데 또 정상적인 확인되지 않은 DHCP 서버가 내부에 누군가 이러면서 통상 이제 뭐 유무선 공유기처럼 나트 역할을 이런 부분들에서 DHCP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DHCP를 할당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DHCP 서버가 확인된 건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용자가 몰라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저희가 노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앱맵을 이용한 앱맵을 이용한 이제 포트 스캔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어떠한 현재 포트들이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따로 어떤 관리자의 어떤 수고 없이 자동적으로 센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 현황으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이 속성 정보를 활용해서 노드 그룹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HCP 서버를 활성화되어 있는 단말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해당 단말에서 차단을 하거나, 혹은 내부에 원격에 대한 어떤 터미널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원격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차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해당 노드들을 하나의 노드 그룹으로 그룹핑해서 해당 노드들의 어떤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또 점검 항목들 중에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만 이제 접근을 허용을 해주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어떤 보안적으로 어떤 트렌드, 어떤 아키텍처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최소 권한만 부여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방화벽을 두시거나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혹은 뭐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방화벽으로 해서 경계망단에서 이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ACL을 들어가서 하실 텐데, 또 소규모의 이런 회사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방화벽 이런 부분들을 또 구매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제한이 있다라면 NAC의 어떤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VLAN 간의 접근 제어나 VLAN 내에서 했던 접근 제어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네트워크 센서의 어떤 차단을 하는 트래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센서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 장비에 비해서 조금 더 고사양이 요구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용 단말 기기에 대한 이제 보안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결함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 규정에서 뭐 업무용 단말기 혹은 뭐 여러 가지 업무용이든 혹은 외부든 어떤 공용이든 이런 단말기들에서 어떤 공유 폴더에 대한 이런 사용 부분들을 금지를 하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어떤 쓰기 권한을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간이나 이런 제약 없이 항상 열려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표적인 어떤 심사를 받을 때 어떤 결함 사례 중에 또 하나인 거고요. 혹은 필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 유지가 잘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떠났을 때 이석했을 때 화면 보호기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어떤 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결함 사례 등으로 심사를 받을 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뭐 인증 방안 혹은 백신을 포함해서 어떤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보안 정책에 대한 유지, 그리고 윈도우 혹은 어떤 뭐 맥OS, 리눅스에 대한 단말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정책 설정에 대한 어떤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요한 어떤 점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 단말기 보안에 있어서 이런 업무용 단말기 보안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위해서 진yan NAC에서 반드시 중요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어떤 기능 항목이 에이전트 액션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드 정보에 대한 수집과 플랫폼 탐지를 통해서 노드를 디텍션하고 분리한다는 부분들을 강조했듯이,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점검 포스처 체크를 위해서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이 에이전트 액션입니다. 이 에이전트 액션은 단순히 디바이스 단말에 대한 정보 수집만을 수행하는 종류의 액션도 있고 정보 수집과 그리고 자동 조치를 함께하는 종류의 에이전트 액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셧다운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어떤 디저블 해버리거나 이런 것처럼 단말들 자체의 어떤 대응을 하는 종류의 액션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액션 플러그인마다 다양한 어떤 성격과 그리고 이런 액션들을 언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용도를 이해를 하신다라면 내부 네트워크 내에 있는 여러 어떤 단말 기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단말 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이나 혹은 취약점 등이 발생을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에서 제가 이제 사전에 몇몇 가지 대시보드에 몇몇 가지 어떤 템플릿, 어떤 위젯들을 이제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용 단말 기기들에 대해서 윈도우 방화벽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 단말들,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단말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계정을 갖고 있는 단말들 포함해서 혹은 윈도우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원격에서 어떤 데스크탑 부분들을 들어올 수 있는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 단말들, 최근에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어떤 웹 브라우저의 어떤 기본 브라우저를 IE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들 혹은 단말들 중에서 화면 보호기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단말들,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백신이 미동작하고 있거나 혹은 백신에서 실시간 검사를 하고 있지 않거나 백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 또한 필수 소프트웨어 역시 필수 소프트웨어마다 각각의 미설치 현황 그리고 전체 어떤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일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에이전트 액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센서의 노드 단말에 대한 탐지와 함께 이해와 함께 더불어서 또 에이전트를 설치가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또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NAC 운영을 하시는데 정말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 요소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액션에는 지금 정책의 노덱시를 보면은 각각의 운영 체제별로 지원하고 있는 에이전트 액션 부분들이 있습니다.